아버지가 도박빚을 지고 집을 나간 지 10년. 그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건 어머니의 치료비가 끊긴 바로 그 주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봉투 안엔 성우도 몰랐던 진실 한 줄이 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가난과 병, 그리고 가족의 상처 속에서도 끝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아들로 또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장성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칼에 섞인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그 소리. 성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반찬통과 계란 6개가 전부였다. 괜찮아. 오늘 급여 들어오는 날이니까. 성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계란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자기 것.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동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성우야, 벌써 일어났니? 엄마는 좀 더 주무세요. 제가 아침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너 오늘 실습이 있는 날 아니니? 있긴 한데 9시부터예요. 시간 충분해요.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3세 청년, 간호학과 3학년. 키는 작지만 어깨는 제법 넓어졌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 두어 시간 자고 다시 학교 가는 아들. 어머니는 말없이 손을 모았다. 엄마, 식사하세요. 너도 같이 먹자. 전 학교 가서 먹을게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 성우야. 네? 미안해. 성우는 포크를 든 채 멈칫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갑자기.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엄마 때문이잖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마른 손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뒤로 어머니는 10kg이 빠졌다. 의사는 회복세라고 했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이달 치료비가 아직 밀려 있다는 것을, 다음 주 검사비가 또 나온다는 것을. 엄마, 전 학교 갈게요. 저녁에 봬요. 성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오빠, 자고 있었어? 아니, 방금 나왔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홍대에서 브랜드 협찬 파티 있는데 같이 가자. 성우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다. 저녁. 오늘 저녁은 편의점 야간 근무였다. 유나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또? 오빠 요즘 맨날 바쁘다고만 하잖아. 일이 있어서 그래. 편의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오빠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나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 남자친구는 왜 안 보이냐고. 미안해. 다음엔 꼭 시간 맞춰볼게. 응. 그럼 나중에. 전화가 끊겼다. 성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차갑고 어두웠다. 겨울 새벽 6시.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생각했다. 유나는 좋은 애야. 예쁘고 밝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근데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버스 안.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휴대폰을 꺼내 유나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어젯밤에 올린 사진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는 모습.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해시태그. 좋아요 3,000개. 성우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조별 회의가 있었다. 실습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조원 4명 중
성우만 남자였다. 성우 오빠, 어제 단톡방에 공지 못 봤어요? 자료 정리 오빠가 맡기로 했잖아요. 아, 미안. 어젯밤에 일하느라 못 봤어. 지금 할게. 에이, 맨날 일 핑계 대지 말고. 우리도 다 알바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폈다. 옆자리 여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냥 좀 이해해줘. 성우 오빠 사정 알잖아. 알긴 아는데 조별 과제인데 혼자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성우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자기가 부족한 게 맞았다. 수업 끝나고 실습 병동에 갔다. 담당 환자는 70대 할머니였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였다. 성우는 할머니의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갈아드렸다. 학생,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우리 손자도 학생처럼 착했으면 좋겠는데. 성우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실습이 끝나고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성우야. 그 목소리. 성우의 손이 굳었다. 나 아빠다. 10년 만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의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용건만 말씀하세요. 아, 그래. 사실은 말이다. 아빠가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리 잠깐만 볼 수 있을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성우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아버지는 도박빚을 지고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 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제발, 응? 어디서요? 역 앞 중국집. 내일 저녁 6시. 올 수 있지? 전화가 끊어졌다. 성우는 로커 문에 머리를 기댔다. 왜 지금 나타나는 거야? 왜 하필 지금? 다음 날 저녁, 성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중국집 창가 자리에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기억보다 많이 늙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다. 성우야, 왔구나. 네, 앉아, 앉아. 짜장면 시켰다. 너 짜장면 좋아했잖아. 됐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는 담배를 만지작거렸다. 야, 아빠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안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하면 안 되냐? 나도 요새 정신 차리고 일 구하려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게 있어서 돈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성우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엔 이번 달 알바비가 들어 있었다. 150만 원. 어머니 약값과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는 돈. 여기 있습니다. 오, 성우야. 역시 아빠 아들이야. 성우는 돈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밖으로 나오자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성우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흘 뒤 어머니가 쓰러졌다. 엄마, 성우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 금방 병원 가요. 괜찮아요.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갑상선암이 재발했습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하는데 입원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300만 원입니다.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0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5만 원이었다. 아버지에게 준 100만 원. 그게 어머니의 이번 달 치료비였다. 학생? 네, 준비하겠습니다.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오빠, 지금 어디야? 오늘 내 화보 촬영 있는 거 알지? 와서 응원해줘. 유나야, 미안한데 지금은 또 바빠? 아, 진짜 오빠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지금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 그래? 근데 오빠 맨날 그런 일 있잖아. 나도 중요한 일 있다고. 성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걸려온 유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떴다. 성우야, 엄마 깨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또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치료비는 어떡하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성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없으면 제 인생도 없어요. 착한 우리 아들. 성우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밤 11시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라면을 끓여주고 담배를 팔고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했다. 새벽 3시 손님이 끊겼다.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누구도 볼 수 없게 난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까지.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들어왔다. 야, 담배 한 갑? 성우는 일어나서 담배를 건넸다. 5천 원입니다. 5천 원? 비싸네. 야, 너 학생이지?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뭐 해? 계산해 드릴까요? 아, 요즘 애들은 참 예의도 없고 남자는 돈을 던지듯 카운터에 놓고 나갔다. 성우는 흩어진 동전을 주었다. 1,000원짜리 5개. 새벽 6시 휴대 시간. 성우는 편의점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 아침을 사다 드리려고 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유나의 메시지가 10통 넘게 와 있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 요즘 이상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성우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병원 앞 편의점에서 죽 2개를 샀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아침 가져왔어요. 성우야, 앉아봐. 왜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성우는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했다. 성우야, 엄마 치료는 그만하자. 무슨 소리예요? 이대로 가면 너만 힘들어.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없으면 전 어떡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없으면. 아니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믿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성우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저 혼자는 못 살아요. 정말로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오후, 성우는 학교 행정실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수님이 불렀다. 장성호 학생, 휴학 사유가 가정 형편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 있나? 가족 간병 때문입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복학할 때 연락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성우 오빠, 같은 과 후배였다. 오빠, 휴학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진짜예요? 응, 사정이 있어서. 오빠 없으면 우리 누가 도와줘요. 오빠가 제일 잘 가르쳐 줬는데. 미안해. 조만간 돌아올게. 성우는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캠퍼스를 떠났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부터 성우는 하루에 3군데를 뛰었다. 오전엔 병원 보조, 오후엔 배달 아르바이트, 밤엔 편의점. 잠은 하루에 3시간, 식사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났다. 성우는 사채까지 알아봤지만 학생 신분으론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성우야, 나다. 아빠가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너 엄마한테도 연락한다던데. 뭐라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근데 이번만 도와줘. 제발. 얼마요? 500만 원만 있으면 돼. 성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피가 났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다음 날, 성우는 직접 사채업자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뭐? 너 학생이잖아. 어떻게 갚을 건데? 이래서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이거 봐라. 애가 100이는 있네. 그래. 네 아버지 빚이 800이야. 한 달에 100씩 갚아. 이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성우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손이 떨렸다. 8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 넘게 걸리는 돈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를 마주쳤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빠, 유나야.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유나는 라떼를 시키고 성우는 물만 마셨다. 오빠, 나 캐나다로 가. 뭐? 브랜드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1년 계약이야. 같이 가자. 유나야, 난 엄마 때문이지. 알아. 근데 오빠, 인생은 한 번이야. 오빠도 내 삶을 살아야 해. 미안해. 난 엄마 혼자 둘 수 없어. 유나는 라떼 잔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사실 예상했어. 우린 원래 안 맞았나 봐. 유나야. 아니, 괜찮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난 이렇게 살 순 없어. 미안해. 유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성우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나도 미안해, 유나야. 내가 원하는 남자가 못 돼줘서. 겨울이 깊어졌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성우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을 다쳤다. 손님, 죄송합니다. 음식이, 야, 이 새끼야. 음식을 이따위로 배달해? 네 사장 바꿔.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찬 땅바닥이었다. 손님은 문을 쾅 닫았다. 성우는 일어나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다. 다음 배달지로 가야 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유나의 인스타그램이 떴다. 인천공항에서 찍은 셀카,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 성우는 화면을 껐다. 잘 가, 유나야. 행복해. 며칠 뒤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성우야, 유나는 헤어졌어요. 왜? 좋은 애였는데. 엄마, 괜찮아요. 원래 우린 안 맞았나 봐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다. 엄마, 푹 쉬세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냉장고를 열었다. 달걀 3개와 김치만 있었다. 성우는 라면을 끓였다. 계란을 하나 넣고 어머니 것엔 계란을 2개 넣었다. 엄마, 드세요. 너도 먹어야지. 전 배불러요. 많이 드세요.
거짓말이었다. 성우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밤,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았다. 빚 상환 계획서를 적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끝난다. 할 수 있다. 해내야 한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성우 씨 맞으시죠? 경찰서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님이 도박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서에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또야, 또 아버지야.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다. 유치장 안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성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 제발 합의금 좀.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전 안 도와드릴 거예요. 이번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뭐? 야, 이 새끼야. 네가 감히. 저 고소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빚을 내셨죠. 제가 모르게. 그것도 고소할 겁니다. 야, 장성우. 내가 널 키웠는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젠 끝입니다. 성우는 돌아서서 경찰서를 나왔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계단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당신이 내 피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감정을 인정했다. 미움, 분노, 그리고 슬픔. 경찰관 한 명이 나왔다. 학생, 괜찮아요? 네. 근데 말이죠.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도박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랄까? 제가 조사하면서 들은 건데요. 아버님이 어머님 병원비를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짐에서 이게 나왔어요. 경찰관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메모지가 있었다. 성우 어머니 항암제 값 250만 원. 다음 달 15일까지. 그 아래에 휘갈겨 쓴 글씨. 이번만 제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마누라 죽으면 안 됩니다. 성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뭡니까? 아버님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려다 결국 불법 도박장에 손을 댄 것 같아요. 한 번에 크게 따서 병원비 마련하려고요. 거짓말. 학생, 제 말 믿으세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아버님 표정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가족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성우는 봉투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한 겁니까? 왜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그래요. 자식 앞에선 차라리 나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죠. 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경찰관은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성우는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가라. 네가 날 고소한다며. 어서 가라고. 아버지, 이거. 성우는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고개를 돌렸다. 그딴 거 왜 가져왔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때문이었다고 왜 말을 안 하신 겁니까? 말해서 뭐해? 어차피 난 다 망쳤었어. 아버지, 성우는 철창을 붙잡았다. 아버지, 저 아버지 미워했어요. 정말로요. 엄마 아플 때 안 오시고 빚만 지고 우릴 버리고 가셨잖아요. 맞아. 난 나쁜 놈이야. 근데 이걸 보니까 아버지도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다. 성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는 진짜로 너희 엄마 사랑했어. 근데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차라리 죽고 싶었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철창에 얼굴을 댔다. 성우야, 아빠 닮지 마라. 아빠처럼 실패자로 살지 마. 아버지는 실패자 아니에요. 아니야. 난 실패자야. 가족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아버지야. 성우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전 아버지 고소 취하할게요. 그리고 빚도 제가 같이 갚을게요. 안 돼. 넌 내 인생 살아야 해. 아버지 없으면 제 인생도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우린. 아버지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어. 성우도 함께 울었다. 일주일 뒤,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성우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야, 아버지 집에 가요. 너희 엄마가 날 받아줄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 기다리셨어요.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쳤다. 10년 만이었다. 여보, 왔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밥 차려놨어요. 드세요. 식탁엔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성우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 부모님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 다음 날부터 성우와 아버지는 함께 일을 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을, 성우는 여전히 새 군대를 뛰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빚을 갚았다. 석 달이 지났다. 어머니의 암은 완전히 호전됐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이긴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가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성우야,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었어. 괜찮아요, 엄마. 전 튼튼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우야, 아빠 내일부터 정규직 됐어. 월급이 200 나온다. 정말요? 아버지, 응. 현장 소장님이 인정해 주셨었어. 이제 우리 빚도 더 빨리 갚을 수 있겠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다 같이 있으니까. 성우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행복인 거구나. 1년이 흘렀다. 성우는 복학했다. 4학년 2학기. 이젠 마지막 실습만 남았다. 병동에서 실습하던 어느 날, 담당 교수가 불렀다. 장성호 학생, 잠깐 올래요? 네, 교수님. 자네 이번 실습 평가 아주 좋던데. 환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감사합니다. 졸업하면 우리 병원 지원해 볼 생각 없나? 추천서 써줄 수 있어. 성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별.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요. 집 앞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웃으며 앉아 있었다. 성우야, 왔니? 네, 엄마. 밥 먹어라. 오늘 아빠가 고기 사왔어. 고기요? 응. 우리 빚 다 갚은 거 기념해서.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네. 잘 먹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말했다. 성우야, 너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넌 아빠한테 용서를 가르쳐 줬었어.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가 두 사람의 어깨를 안았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성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은 빚을 다 갚았다. 1년 반이 걸렸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버텼다. 우리 모두 버텼다. 아버지는 이제 매일 출근하신다. 술도 끊으셨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미술을 가르치신다. 암 환자들에게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사람을 돌본다는 게 뭔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해야 한다는 게 뭔지, 유나가 생각날 때도 있다. 지금쯤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우린 애초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내일은 국가시험 공부를 시작해야지. 꼭 붙어서 간호사가 될 거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볼 거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거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상처로 자란 아이는 결국 사랑으로 어른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그 증거가 될 거라고. 반년 뒤 졸업식 날 성우는 학사모를 썼다. 부모님이 함께 왔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으셨다. 우리 아들 축하해. 엄마, 아빠,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졸업식이 끝나고 강당을 나오는데 누군가 불렀다. 성우야. 돌아보니 유나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화려해 보였다. 유나야? 축하해. 졸업, 고마워.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응. 캐나다에서 일 잘 되고 있어. 너는? 나도 다음 달에 병원 출근해. 둘은 잠시 침묵했다. 성우야, 미안해. 그때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넌 내 길을 간 거야. 잘한 거야. 너도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응, 나 진짜 행복해. 유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은 사람 되길 바랄게. 너도 항상 건강하고. 둘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다. 성우는 부모님에게 돌아갔다. 누구였니? 옛날 친구요. 그냥, 그래. 이제 집 가자. 오늘 엄마가 특식해 줄게. 네, 엄마. 1년 뒤 병원에서 직원 회의가 있었다. 원장이 말했다. 올해의 모범 간호사상은 장성우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성우는 놀라서 일어났다. 저요? 네. 환자 만족도 1위, 동료 평가 1위. 축하합니다. 성우는 단상에 올라갔다. 상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가족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환자분들께. 그날 저녁, 성우는 상패를 들고 집에 왔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거 봐요. 뭐니? 제가 올해 간호사상 받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다. 성우야,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힘든 길만 걷게 해서. 아니에요, 아빠.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을.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오늘 축하 저녁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해줄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다 할게. 넌 쉬어. 성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어머니는 병을 이겼고
나는 내 아내의 분노를 이겼다. 그 둘은 결국 같은 싸움이었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성우는 생각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성우야, 뭐 생각해? 아무것도요. 그냥 좋아요. 지금이 우리 아들 철 들었네. 엄마, 전 원래 철 들었어요. 그래, 그래. 밤이 깊어갔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고, 아버지는 TV를 보셨고, 성우는 내일 근무 준비를 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다. 성우는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버텨준 엄마에게, 돌아온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게.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하루, 그의 소명을 다하는 하루. 상처로 자란 아이는 결국 사랑으로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갔다. 한 사람씩, 하루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생은 때로 너무 가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끝까지 곁을 지키려 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다시 붙잡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구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일 먼저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